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친구와 좀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집값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자꾸 위만 보느냐, 너가 가진 것도 상당히 있는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느냐 그랬더니 서울에 내 집이 없어서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기준의 잣대를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은 항상 스트레스고요.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해봤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산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알게 되면은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뒤처져 있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14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서울에 집이 없다는 말은 나는 14억이 없다는 말이고, 다른 친구가 서울에 집이 있다는 말은 14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이 없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평균 집값이 한 7억 후반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7억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친구가 7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정도는 나도 벌어서 따라잡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14억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 생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14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좀 큰 금액이냐, 실제 14억 원의 집값은 어떤 느낌일까 한번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임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평균 임금은 363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일하는 평균 근로자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세해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후가 아니고 세금 떼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의 평균은 426만 원, 여성의 평균은 279만 원.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서울의 평균 금액은 436만 원입니다. 한 달에 436만 원을 벌면은 내가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벌고 있구나 라고 또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연봉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436만 원의 연봉은 대략 한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14억이라는 집을 마련을 하려면은 도대체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바로 28년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PI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Price to Income Ratio라는 용어인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집을 살 때 몇 년이 걸리느냐, 그걸 계산하는 건데요. 28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거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쓰고 다 모아야 28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연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활용해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삽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갭 투자라고 있죠. 이 갭 투자가 여러 채 하면 나쁜 거지만 한 채 정도는 갭 투자로 살 수가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집값을 다 치를 수 없으니까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일단 구입을 하고, 내가 돈을 모으면은 내가 들어가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내주면 되는 거니까요. 집값을 약간 잡아두는 거죠. 향후에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은 내가 집값을 적정한 가격에 잡아두는 방법으로 우리가 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 채 하다 보면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14억 그리고 28년 이거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집은 됐고 내가 평균일까? 내가 가진 자산이 서울에서 평균일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서울 시민의 평균 자산은 5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채를 다 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대출을 뺀 나의 자산이 평균적으로 5억 6천만 원이다. 이거는 물론 이제 20대, 30대, 40대한테는 조금 큰 금액일 수 있고요.
50대, 60대한테는 그래도 적정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내가 지금 20대인데 5억 6천만 원이 없다고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왜냐면 내가 나이가 들면은 저 정도는 모을 수 있으니까 내가 평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 시민의 평균은 총 순자산이 5억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전체 가구의 38.9%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전체 가구 중에 40%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빚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생각보다 많이 내진 않아요.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자로 환산해 보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이자를 내는데 돈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해 가지고 5억 6천만 원이 있으면은 서울 시민이 932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중간은 갑니다. 내가 중간은 되는구나 라고 좀 마음에 안심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꼭 14억짜리 집이 없으면 루저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원래 이제 인생이란 게 남이 가진 걸 보면은 항상 불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돈이 많은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인들 만나면 그 사람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뭐 강남에 뭐 수백억짜리 건물이 없구나, 아니면은 뭐 수도권에 몇백억짜리 땅이 없구나, 이렇게 좀 불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걸 보면은 행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방송하고 싶을 때 방송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뭐 소고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이러면 된 거지, 뭐 내가 크게 생각하다 보면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서울 평균이 아니더라도 서울 평균까지는 재테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을 그냥 적금으로만 넣고 있으면은 평균까지 절대 못 갑니다. 재테크를 해야 돼요. 이 재테크는 여러분들마다 각자 종목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주식이 잘 맞아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목돈이 생겨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있죠.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뭐 요새는 암호화폐도 하나의 이제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뭐 암호화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서울 평균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 같은 경우도 강남 타워 팰리스만 보지 말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들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이런 거 보지 말고 내 앞에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나도 33평, 9평에 살고 싶어.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그렇다면은 지금 내 눈앞에 15평짜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내 집 마련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SNS가 발달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장점은 좋은 사람들의 그런 스킬이나 노하우를 빠르게 배울 수 있지만, 단점은 또 잘 사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의 스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위에 잘 사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뭐지? 나는 지금 돈이 5억밖에 없네? 서울에 집 한 채도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멀리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앞에 내가 재테크를 해나가는 이 작은 순간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그 과정이 행복해야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결과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은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 행복한 재테크가 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로 저는 뭐 스레드, 뭐 오픈톡방, 텔레그램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주식 종목을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